자, 요거 한번 볼게요. 이 사업이 몇 년짜리입니까? 하면 1년짜리입니다. 1년짜리. 1월 1일에 이제 현금 지출하고 12월 31일에 현금 유입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할인율이 시장에서는 20%예요. 20%. 자, 요거 초기 현금 지출되는 돈, 요 4천만 원이 뭐가 됩니까? 하면 유출된 돈에 뭐가 돼요? 현가되는 거 맞아요? 자, 요거는 뭐가 됩니까? 유입되는 돈에 뭐가 돼요? 내가야, 내가.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죠. 요거 나누기 뭐 해줘야 돼? 1.2, 그죠? 1.2. 자, 그러면 5천만 원이 됩니다. 1.2 하게 되면 5천만 원이 됩니다. 그럼 이 5천만 원을 뭐라 합니까? 하면 유입되는 돈에 뭐로 바꿔줘야 돼요? 현가 맞나요? 네. 그래서 얘하고 두 개를 비교해줘야 돼요. 순현가는 뺍니까? 더합니까? 나눕니까? 빼죠. 그럼 순현가 얼마? 1000. 내부 수익률은 뺍니까? 더합니까? 나눕니까? 나누죠. 입을 올려줘야 되죠. 여기도 올려줘야 되죠. 그럼 얼마? 1.2가 나옵니까? 1.25? 1.25 나오겠네. 됐어요? 자, 우리가 내부 수익률은 얘는 원칙으로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자, 유출의 현가와 유입의 현가를 같이 놔주셔야 돼요. 4천에다가 유출의 현가는 1 플러스 R N성, 1 플러스 R의 N성분의 뭡니까? 6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게 여기 R이 여기 뭡니까? 내부 수익률이에요.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복잡해. 그래서 우리가 내부 수익률만 계산할 때는 약간 야멸합시다. 시험용으로. 내부 수익률만 계산할 때는 그냥 요거 뒤에 거 뺍니다. 얼마 나와요? 2천을 그냥 올려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계산하는 식으로. 그냥 우리 이래 봤을 때 얼마 버렸다 그럽니까? 2천만 원. 자기 돈 얼마인데? 4천. 몇 프로 버린 거예요? 자기 돈 4천만 원인데 2천만 원 버렸다 그래. 몇 프로 버린 겁니까? 50%. 여기 내부 수익률입니다. 요 계산에 풀면 50%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내부 수익률 계산할 때만은 그냥 야매로 좀 합시다. 야매로. 나는 꼭 이래 해야 되겠다면 이렇게 하시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고. 자, 요거 계산해 봅니다. 자, 빨리 계산해 보세요. 그럼 거 입니다. 이게 순현가하고 순현가하고 수익성 지수. 자, 요 칠판 보고 빨리 계산해 보세요. 빨리. (1분) 다른 거 없죠. 얘만 바꿔주면 되잖아요. 얘만 유입 현가를 얘만 내가를 현가로만 바꿔주시면 되잖아요. 3,000, 1,000, 1,500, 1,500 적어놓고 얘만 계산기 치갖고 딱 바꿔주시면 되잖아. 빨리 해봅니다.
다 하신 분부터 하고 다 불러주세요. 다 하신 분부터. 계산 나올 때 됐는데 이제 이 정도면 나왔어요. 네? 얼마? 순행가 얼마? 네? 4천. 여기는 얼마? 1500. 1500. 얘도 1500. 얘는 3000. 그죠? 맞네. 2.3. 얘는 2.5. 얘는 2. 얘는 3. 맞네. 그죠? 네. 자, 일단 답 맞습니다. 그죠? 네, 답 맞고. 그 다음에 계산하는 방법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계산 문제가 나왔죠. 이렇게 해서 순영가 수익성 지수 구하라는 계산. 이 계산 문제는 그냥 한 문제 주는 계산 문제. 이걸 푼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우리는 뭐만 하시면 됩니까? 유입의 형가를 뭐로 바꿔주시면 돼요? 유출의 형가를 바꿔주시면 돼. 그럼 이 나누기 뭐 해줘야 됩니까? 나누기 1.07만 내주시면 돼. 그럼 계산기 옆에 딱 대시고, 계산기 옆에 대고 7490에다가 7490에다가 나누기 얼마? 1.07 넌 눌리면은 얘가 7천만원 나와. 그 다음에 계산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계산기 어떻게 해야 돼? 2675 그냥 넣으면 되죠. 그럼 얼마? 2500 나온다고. 그 다음에 3210 넣으면 돼. 그럼 얼마? 3000만원. 그 다음에 481호 넣으면 여기 얼마? 4500 나온다고. 계산기 쓰실 때는 나누기 1.07을 띄면은 얘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는 치시면은 답이 툭툭툭. 자, 요래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계산기 AC 눌리시고 7490 나누기 1.07 는 2675 는 3210 는 481호 는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니까. 나오죠? 그것만 계산해 놓으면 나중에 빼고 그냥 나눠주시면 되는데. 자, 집에 가서 연습 한번 해보세요. 자, 페이지 126페이지. 자, 126페이지. 이번에는 어림세법입니다. 어림세법. 자, 어림세법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밑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어림세법이라는 것은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여기 제일 중요하죠.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기법. 그 다음에 공식이 보니까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126페이지하고 127페이지 보시면은 공식이 엄청 많아. 외울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이거는 외울 게 한 개도 없고, 이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러분들 그냥 만드시면 돼. 자, 우리가 어림세법이라는 얘는 화폐의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그 다음 앞에서 요게 우리가 소득이득만 고려한다는 거 한번 들은 기억나세요? 할인연금 부지분석법은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다 고려한다면은 얘는 뭐만 고려한다고?
영업상의 소득이득만 고려한다. 이것만 가지고 계산한다고. 자본이득은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림세법에서는 종류가 성수법하고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하면 수익률법 두 개 있다 봐야 돼요. 자, 우리가 성수법은 얘는 투자액을 알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익률법은 뭘 알기 위해서? 수익을 알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수법은 항상 수익 대비해서 투자액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성수법입니다. 성수법.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문장 하나를 기억할 것 같으면은 성수는 누굴 부릅니까 하면 투자액을 부릅니다. 성수는 누굴 부른다고요? 투자액을 부릅니다. 투자액. 수익률법은 누굴 부릅니까 하면 수익을 부른다 봐야 돼요. 부르면 밑으로 깔아야 됩니까? 위로 올려야 돼요? 위로 올리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성수는 뭘 알고 싶어서 투자액이 궁금해서 누굴 부르고 투자액을 부르고, 수익률법은 뭐가 궁금해서 수익이 궁금해서 수익을 부른다 봐야 돼요. 그러면 성수법은 공식 안에 전부 다 투자액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투자액이 전부 다 어디가 있겠어요? 위로 가 있다 봐야 돼요. 수익률법은 수익이 다 어디로 가 있겠습니까? 위로 가 있다 봐야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 투자액은 뭐고 수익은 어떤 게 있는가 한번 체크해요. 수익이 어떻게 있는가. 자, 보니까 여기 보니까 소득이라는 거 이런 것들 수익이네. 수익. 얘 수익이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이게 수익이네. 수익. 자,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할 때 임대용 부동산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는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한 20억짜리 이런 임대용 부동산 이런 걸 하나 사기 위해서 자기 전 지분에다가 뭐 들어갑니까? 부채. 임대용 부동산을 우리가 하나 매매하기 위해서는 물론 자기 돈 100% 들어갈 수도 있지만 거진 99.9%가 자기 돈에다가 부채, 은행 돈 빌립니다. 그래서 자기 돈에다가 부채 저걸 다 합해서 뭐라 그럽니까 하면 총투자액이라고 그럽니다. 총투자액. 근데 부채가 없어. 자기 지분만 투자하면 뭐가 됩니까 하면 지분투자액이라 봐야 돼요. 그럼 투자액이 두 개 있다 봐야 돼요. 총투자액과 지분투자액. 내 돈과 남의 돈이 다 들어갔으면 무슨 투자액? 총투자액. 너무 돈 없고 내 돈만 있으면 지분투자액. 됐나요? 자, 그러면 저기에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순영업소득은 내가 파란 불펜으로 동그라미 치놓고 세정과 세월은 빨간 걸로 동그라미를 치놨습니다. 그 중간에 변곡점이 뭡니까 하면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얘를 기점으로 해서 위에는 파란 거, 밑에는 빨간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면은 그 위에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순영업소득, 소득 나왔죠. 그러면 저런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런 소득을 창출해내기 위해서는 내 지분만 들어갔습니까? 안 그러면 너무 돈도 다 들어갔어요. 너무 돈 다 들어갔죠. 은행 돈까지 다 들어갔다니까. 은행 돈까지 다 들어가서 만들어진 그 수익이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순영업 소득이라고 보시면 돼. 그 다음에 부채 뺐죠. 원금이자 뺐죠. 빼고 난 다음에 세전 현금 수지하고 세후 현금 수지 수익은 이거는 오로지 내 지분에 대한 수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소득이란 말이 나오죠. 소득이란 말이 나오면 무슨 투자액과 관련이 있습니까 하면 총투자액. 세전 세후하면 지분 투자액과 관련이 있다 봐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소득과 짝지는 무슨 투자액? 총투자액. 세전 세후와 짝지는 지분 투자액. 자, 그러면은 자, 외울 게 없죠. 누굴 부른다고 그랬습니까? 투자액. 성수는 누굴 부른다고? 투자액을 부른다고. 투자액 막 부릅니다.
투자액을 말라. 그럼 투자액은 몇 개라 그랬어? 투자액은 몇 개? 2개. 총 투자액 아니면 지분 투자액. 그러면 성수법은 답이 나와 있네. 성수법이라서 공식 만들 때는 항상 위에는 뭐가 들어와야 되고 총 투자액 아니면 지분 투자액만 들어와야 되네. 여기 돼 있잖아. 성수법은 위에 전부 다 뭡니까? 총 투자액 아니면 지분 투자액만 올리시면 돼요. 그럼 구분 어떻게 하겠어요? 소득이 나올 때는 총 투자액, 소득이 나올 때는 총 투자액, 세전이 나올 때는 지분, 세후 나올 때는 지분, 요거밖에 없네요. 밑에는 뭐 그냥 이거 내리면 되죠. 자, 이게 성수 나왔죠. 성수법은 누굴 부른다고 그랬습니까? 투자액. 그럼 위에는 총투자액 아니면 지분투자액이 올라가겠죠. 소득이 나왔습니다. 무슨 투자액? 총투자액. 소득이 나왔죠. 무슨 투자액? 총투자액. 세전 세워놨으면 지분투자액. 여기도 지분투자액. 그러면 분모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분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요 땡겨 올라오면 되죠. 여기 뭐가 됩니까? 총소득. 여기는 순소득. 여기는 세전현금수지. 여기는 세후현금수지. 이 공식이야. 자, 이것도 귀찮다. 자, 이것도 귀찮다 하면은 성수법은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총소득 성수 물어보죠. 그죠? 그러면 성수만 찢어버리고 요 소득 나와 있죠. 거기에 뭘 올리면 돼? 총투자액 올리면 돼. 성수 나왔죠? 찢어버리고 소득 나왔죠? 위에 뭘 올리면 돼? 총투자액. 성수 나왔죠? 찢어버리고 세전 나왔으니까 위에는 지분투자액. 성수 찢어버리고 요 위에 뭡니까? 지분투자액. 성수법 만드는 방법 아시겠습니까? 자, 교과서 한번 볼게요. 126페이지에 그게 성수법. 총소득 성수 돼 있죠. 총소득 성수 공식이 어떻게 되는다니까 성수 찢어버리고 총소득 위에 총투자액 올리면 되죠. 순소득 성수 찢어버리고 순소득 순영업소득과 같은 말입니다. 그 위에 총투자액 올리면 되죠. 그 다음에 세전현금수지 성수에는 성수 찢어버리고 세전현금수지에다가 위에 지분투자액. 세후현금수지 성수는 세후현금수지에 지분투자액. 요래 공식 만드시면 돼. 외울 거 아니죠?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어만 딱 보면은 그냥 생각이 나면 돼. 아, 성수법은 성수만 찢어버리고 소득 나 있으면 총, 세전 세후 나면 지분만 올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문제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수익률법입니다. 자, 문제는 오른쪽에 있는 수익률법인데 얘는 성수란 말이 붙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성수법이라는. 그럼 얘는 수익률법인가 어떻게 합니까? 하게 되면 그냥 성수가 없어. 뒤에 뭐가 붙었습니까? 그냥 율만 붙었어. 율. 아, 율이 붙었으면 그냥 이거는 수익률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익률법이다. 그럼 위에 뭐 올라가야 됩니까? 수익이 올라가야 돼요. 수익. 그럼 우리가 수익은 뭐 있습니까? 하면은 총소득, 순소득, 세전현금수지, 세후현금수지. 수익은 뭐 있습니까? 요거죠. 요에 묶어가지고 총소득, 순소득, 세전, 세후. 수익은 4개. 다시 한 번 더. 수익은 몇 개 있습니까? 4개. 뭐뭐? 총소득, 순소득, 세전현금수지, 세후현금수지. 요 4개 있다 봐야 돼. 수익은 4개. 그죠? 그러면 요 위에는 총소득이
순소득이 올라가든지 세전 현금 수지가 올라가든지 세후 현금 수지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것을 어떻게 찾을 겁니까 하니까 짝지를 만들 수밖에 없어. 짝지. 총자산 회전율, 총자산 회전율 짝지 가면 총입니다. 총은 총소득 불러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짝지 종합자 보이죠? 자 짝지 불러야 됩니다. 누구 불러야 됩니까? 자 중에서 이름 제일 많은 자 무슨 자입니까? 이름 제일 많은 자 영자 말자 그 다음 뭐 순자가 제일 많다고. 그래서 자 보는 순간에 뭐 불러야 됩니까? 순소득 순자 부르셔야 돼요. 순자. 그 다음에 배당은 언제 줍니까 하면 세전에 배당 줍니다. 세전에 배당. 수익은 언제 줍니까 하면 세후 수익이에요. 짝지를 이렇게 불러오셔야 돼요. 그래서 총은 누구 부르고 총, 자는 누구 부릅니까? 순자. 배당은 언제? 세전. 수익은 언제? 세후. 그래서 외우실 때 총들은 누가? 총들은 누가? 순자가 은행 가서 일하죠. 세전 배당에 세후 수익 주세요. 이렇게 하죠. 총들은 누구? 순자가 어디 가서? 은행 가서 세전 배당에 세후 수익 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림세법은 공부하실 때 요것만 딱 기억하면 되죠. 총들은 누가? 순자가 은행 가서 못 올란다고 세전 배당에 못 올란다고 세후 수익 올란다고.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은 어림세법에 나오는 이론상의 문제는 다 풀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성수법 물어본다고 할게요. 성수법 공식 물어보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얘가 총소득이죠. 위에 뭘 리시면 됩니까? 총투자액. 얘가 순소득이죠. 뭘 리시면 됩니까? 총투자액. 세전 현금 수지 성수는 지분투자액. 세후는 뭡니까? 지분투자액. 요게 성수법 공식입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수익률법 공식 물어봅니다. 수익률법. 나는 공식 몰라. 자, 공식은 모르지만은 수익률법은 너무 쉬운 게 이 앞에 있는 거 있죠. 이놈.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공식 딱 적는다고 이래 놓고 앞에는 총소득 있죠. 끌고 올라오면 돼. 순소득 요거 끌고 여기에 올리시면 돼. 세전 요거 위로 올리면 되죠. 세후 얘도 위로 올리시면 돼. 앞에 있는 짝지만 위로 올리시면 돼. 그럼 위에 소득 나왔기 때문에 밑에는 뭡니까? 총 밑에는 뭡니까? 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뭘 기억하자고? 요거 기억하자고. 총들은 누가? 총들은 누가? 순자가 어디 가서 은행 가가지고 세전 배당에 은행 가지고 세전 배당에 뭐 본다고? 세후 수익도 올라간다고. 세후 수익.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총 두 개들은 누가? 순자가 은행 가가지고 뭐 한다고? 세전 배당에 세후 수익도 올라간다고.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이것도 그 다음에 이거 역수죠. 역수. 그 다음에 한 개 더 기억할 것은 이제 크기 물어보죠. 크기 물어봅니다. 크기.
얘들 4개. 크기 물어볼 때는 그냥 여기다가 1 to 1 to 적어 놓으면 되죠. 2 1 to 1. 1 to 1 to 2 1 to 1은 무슨 말입니까 하면은 순소득 성수는 총소득 성수보다 이렇게 크다는 말이죠. 이렇게 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크다는 말을 외울 필요 없죠. 크다는 말 외울 필요 없어. 그냥 1 to 1 to 2 1 to 1만 딱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적어 놓고 여러분들이 문제 푸시면 됩니다. 시험장 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적어 놓으면 돼요. 요것만. 총들은 누구? 순자가. 세전배당에 세우쓰기 해놓고 1 to 1 to 2 1 to 1 해놓고 딱 적어 놓으면은 시험 문제, 이론상의 문제는 다 풀립니다. 계산 문제는 알 수 없지만은 이론상의 문제는 다 풀린다 봐야 돼요. 그 다음에 한 개 기억할 것은 요 순소득 성수죠. 순소득 성수 얘는 순소득 성수 얘는 자본 회수 기간입니다. 자본 회수 기간. 자본 회수 기간. 그래서 순소득 성수가 10이 되면은 자본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몇 년? 10년. 순소득 성수가 5가 되면은 자본 회수 기간이 5년. 그러면 순소득 성수가 짧다는 것은 그만큼 자본 회수 기간이 짧다 보시면 돼요. 됐나요? 그럼 이걸 갖다 여러분들이 매립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져가기 위해서는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나는 이렇게 여러분한테 드리는 것이고, 나는 이렇게 드렸죠. 그렇지만 여러분한테는 아직 이거 가지고 쓸 수가 없어.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집에 가고. 만드는 건 여러분들이 만드셔야죠. 선생님들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시험장 가면 이렇게 해서 시험 치면 됩니다 하면 이걸 여러분한테 갖다 드리죠. 드리면은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갖고 옆에 문제를 딱 펼쳐놓고 한번 풀어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문제가 다 풀립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한번 볼까요? 127페이지. 비율 분석법입니다. 비율 분석법. 자, 요거죠, 요거. 대부 비율, 지분 비율, 부채 비율.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고. 설마 이것도 모르겠다는 거 아니겠죠? 대부 비율, 지분 비율, 부채 비율. 그럼 여기서 대부 비율 몇 프로예요? 60%. 그죠? 대부 비율이라는 것은 부동산 전체에 대해서 빌린 돈. 지분 비율 몇 프로? 40%. 그럼 부채 비율은 몇 프로입니까? 부채 비율. 부채 비율. 아직 부채 비율까지 안 갔네. 요까지 안 돼. 요까지. 이걸 아직 안 했네.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거. very very important. 제일 중요한 건데. 부채 비율 몇 프로? 150%, 150%, 150%. 10억에 대해서 6억이라는 것은 대부 비율, LTV. 10억에 대해서 4억이라는 것은 이거는 지분 비율. 그럼 부채 비율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면 내 돈에 대한 너무돈입니다. 부채 비율이라는 것은 내 지분에 대한 뭡니까? 부채 비율이야. 부채 비율. 지금 이제 12월 달 7일부터는 이제 아시아나항공 없어지죠. 네. 대한항공이 합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저가항도 이제 에어부산이 그 진에어 쪽으로 이제 다 합병합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서 설명할 때는 방송에서 뭐가 나오냐면 부채 비율이라는 게 나와. 부채 비율. 아시아나항공의 부채 비율이 예를 들어서 뭐 700%로서 뭐 이렇게 말이 나와. 그럼 부채 비율을 들었으면 저게 무슨 말인가 이제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만 예를 들어서 부동산 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번에 부채 비율이 300%가 돼서 일하는데 참 잘 됐네요. 식사 한번 하시죠.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 부채 비율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방송을 들어보면은 자주 나와.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은 뭐 GNP 대비 뭐 어떻게 해서 몇 프로가 되고, 지금 유럽의 부채 비율이 막 뭐 많이 100%를 초과함으로써 막 이런 방송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부채 비율 요거는 너무나도 중요하다. 얘 두 개 너무나도 중요해요. 요 두 개는. 부채 비율과 부채 감당률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럼 문제 한번 내볼까요?
대부가 20, 50, 60, 8입니다. 이게 대부 비율이야. LTV. 그럼 부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부채는 대부가 20이면 내 돈 얼마요? 80. 대부가 50이면 내 돈은 50. 대부가 60이면 내 돈은 40. 대부가 80이면 내 돈은 20. 그럼 요 부채 비율이 오는 25%. 50분의 50은 부채 비율이 몇 프로예요? 100%. 그죠? 40대 대한 60은 150%. 20에 80이거는 400%. 그래서 우리가 대부 비율이 클수록 대부 비율이 증가할수록 부채 비율은 어떻다? 더 크게 증가한다 봐야 됩니다. 부채 비율.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 너무나도 중요하죠. 이거 부동산학교에서 쌤 나는 진짜 공식 한 개만 알고 올란다. 한 개만 추천해 주시면 두말할 것도 없이 이거죠. 이거 부채 감당 계속 나오겠죠. 예, 금융론 파트에도 나오고 그 다음 우리 감정평가할 때도 나오고 계속 나온다 봐야 돼요. 그럼 부채 감당률 공식은 이거는 외울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면은 이 공식만 다 알고 있다면은 얘만 완벽하게 외우고 있다면 여기서 부채 감당률 만들어내면 되죠. 예? 만들어내시면 돼요. 자, 부채 감당률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면은 부채를 감당하는 힘이에요. 부채를 감당하는 힘. 자, 얘야, 얘. 자, 쟤 누가 미기 살려야 돼요? 누가 미기 살려야 됩니까? 예? 순영업소득이 미기 살려야 돼요. 순영업소득이 어쨌든 간에 부채 서비스를 갚아줘야 됩니다. 이게 부채 감당률이에요. 공식. 부채 감당률이라는 것은 공식이 어떻게 된다고?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 그래서 우리가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는 것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고도 남는 여력이 있다는 거죠.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는 것은 순소득이 부채를 갖고도 남는 여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투자가 채택이 됩니다. 자, 채무불이행률도 마찬가지죠. 채무불이행률도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채무를 불이행해야 될 경우, 채무를 불이행해야 될 경우가 어떤 경우가 생깁니까? 나자빠지는 거. 나는 모르겠다. 나자빠지는 거. 어떨 때 나자빠집니까? 뭐만 갚았을 때. 여기서 나는 모르겠다고 나자빠지는 경우, 뭐뭐를 안 갚았을 때. 집에 청구서 날라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영업경비, 그죠? 가스, 전기, 수도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청구서 날라도 나는 모르겠다. 그 다음 은행에서 휴대폰에다가 원금 이자 갚아라. 나도 이것도 모르겠다. 이게 뭡니까? 채무불이행이에요. 그럼 우리가 공식으로 봤을 때 영업경비하고 부채 서비스액을 갚아야 될 수 있는 책임져야 되는 소득은 누굽니까? 유효총소득. 눈에 보이세요? 그게 뭡니까? 채무불이행입니다. 이거 영업경비하고 부채 서비스를 누가 책임져야 돼? 유효총소득이 책임져야 됩니다. 이걸 하더니 채무불이행률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영업경비는 영업경비 얘가 책임져야 되죠. 근데 유효총소득을 물어보면 유효총소득이 책임져야 되고 가능총소득을 물어보면 가능총소득이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영업경비라는 것은 총소득분의 뭡니까? 영업경비. 이렇게 공식 만드시라고. 그러면 저 공식만 여러분들이 외울 게 아니고 저 공식을 쓰다 보면은 이 공식을 쓰다 보면은 얘들은 영업경비를 감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효총소득은 영업경비하고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해야 되고 순영업소득은 얘는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 공식 쓰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한 번씩 되새기셔야 돼요. 짝지 기억합니다. 짝지 기억합니다. 영업경비하고 짝지 되는 건 뭐예요? 영업경비하고 짝지 되는 소득, 총소득.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률과 짝지 되는 건 뭡니까? 채무불이행률과 짝지 되는 것은 유효총소득. 부채 감당률과 짝지 되는 건 뭐예요? 순영업소득. 그 짝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짝지를. 다시 한 번 더. 부채 감당률과 짝지되는 소득은 순영업소득, 채무불이익률과 짝지되는 소득은 유효 총소득, 영업경비율과 짝지되는 소득은 그냥 총소득. 봄 되면 피는 꽃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죠? 유채꽃. 유채꽃 보고 난 다음에 밤으로 가야 된다 했잖아. 밤으로. 뭐으로 가야 됩니까? 순두부으로 가야 됩니다. 부채 감당률이나 부채 별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열리는 것들. 정말 나는 이러기 싫다 하더라도 이 세 개는 아셔야 돼요. 대부비율, 부채비율,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 3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꼭 아셔야 됩니다. 대부비율이라는 것은 부동산 전체 금액에 대해서 부채. 그 다음에 부채비율이라는 것은 내 지분이죠. 내 지분 또는 자본에 대한 뭡니까? 부채.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이라는 것은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 채무불이익률과 짝지되는 것은 유효 총소득. 영업경비와 짝지되는 것은 총소득 또는 조소득.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공식이 이렇게 많아도 한 개라도 내가 외화로 한 개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외화라는 게 한 개도 없어. 금방 제가 공식을 만들듯이 여러분들도 만드셔야 돼요. 나는 여러분한테 공식 만드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드렸고, 여러분 이 방식으로 해서 여러분 걸로 가져가셔야 돼요. 귀로 들은 것만 가지고는 여러분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 자, 요 정도 할까요? 요 정도. 자, 요 정도 하고 조금 쉴게요. 조금.